네,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저희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낸다는 그 의미가 일반적으로 시군구청에 주택임대 등록을 하고요.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이런 식으로 별개로 두 군데에다가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시군구청에다가 등록하는 건 좀 조심하셔야겠죠. 왜냐하면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것은 저희가 의무 임대를 해야 됩니다. 즉 8년 또는 4년간 의무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무 임대 규정을 어기게 되면 과태료가 있어요. 기존엔 1,000만원인데 지금 이제 5천만원 그 한도 내에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그 시군구청은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판단해서 내시는 거지만 저희 세무서는 그동안은 강행 규정은 아니었어요. 임대사업자 이제 부가세가 면세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 강행적으로 내게는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법에서는 앞으로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 이제 세무서에다가는 반드시 사업자 내라. 그래서 내용을 보면 만약에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했냐? 그럼 반드시 20일 내에 그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라. 근데 만약에 그 이전부터 임대사업을 했냐? 그러면 올해 12월 30일까지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해라. 만약에 안 하면 내년부터 미등록 가산세 매기겠다.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매기겠다. 이런 식으로 가산세 규정까지 만들어 놨습니다. 올해까지는 뭐 가산세는 없지만 내년부터는 가산세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그 임대하는 사업자들은 이제 국세청에서 다 소득세를 이제 신고하게끔 여러 방면으로 지금 국세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어차피 소득세 신고를 할 거라면 이제는 그 세무서 시군구청은 어차피 8년간 의무임대, 4년간 의무임대가 있기 때문에 곧 내가 여러가지 판단을 해서 내려야겠지만 세무서만큼은 반드시 내라. 이런 내용이고요.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의무 부여라는 요 내용은 세무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안내문들 좀 받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.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면세 사업자들이 아닌 과세 사업자들은 1월달, 7월달에 부가세 신고라는 걸 합니다. 그때 매출이 얼마다, 또 매입 그 세금계산서가 얼마다 해서 부가세를 내는데, 근데 문제는 면세 사업자들은요, 부가세가 면세다 보니까 부가세 때 신고를 안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면세업자들, 대표적으로 병원, 학원, 주택임대 이런 분들이 매출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면세 사업자들한테 이제 그 2월 11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그래가지고 너 매출 얼마냐 이걸 신고하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신고를 저희가 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주택임대가 뭐 5천이다. 근데 이거를 신고를 이번에 하게 되면 5월달 내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5천만 원이 딱 찍혀서 나옵니다. 그래서 나는 그 5천만 원을 바탕으로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세금을 안 내는 그냥 단순 신고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왜? 이게 지금 그 매출액을 사업자 현황 때 신고하는 그 금액이 바로 내 5월달 소득세 신고하는 거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고를 잘 하셔야겠죠. 주택임대의 경우는 공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공실 같은 것도 지금 잘 파악해서 그런 것도 좀 신고를 잘 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, 그래서 하여튼 요런 신고 안내문을 이제 앞으로 받아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은 면세 사업자들 매출 신고하라는 거구나, 이제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요,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. 대표적인 혜택이 그 우리 그 8년짜리 임대사업자, 이제 작년 4월 1일 그 이후부터는 거의 8년짜리들한테 혜택을 다 많이 줍니다. 그 8년짜리 그 임대사업자 내게 되면은 종부세 비과세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양도세, 조정지역의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해주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 해주고요. 그 다음에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
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소득세 8년짜리는 75%, 4년짜리는 30% 감면을 해줍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임대사업자 낸다는 얘기는 시군구청과 세무서 두 곳에 다 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런 혜택들이 있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이번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들어왔어요. 저희가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 연 5% 이상 올리지 마라 이런 내용이 원래 임대주택법에는 있는 내용입니다. 있는 내용인데요.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서 그 규정을 저희 그 세법에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. 즉 무슨 얘기냐? 너 만약에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5% 이상 만약에 올릴 거냐? 올리면 이제 앞으로 이런 4가지 혜택 하나도 안 주겠다. 국세청에서요. 이런 4가지 혜택 하나도 안 주겠다. 즉 임대주택법에 있는 5% 규정을 저희 국세청에서도 그대로 인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제 시행 시기가 언제냐면 2019년 2월 12일 시행령 발표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 5%와 관련해서 좀 조심할 내용이 있는데요.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요. 이렇습니다.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대사업자 등록은 2군데 한다고 했죠.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차가 이미 A라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이 지금 돼 있어요.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주택 임대사업자를 시군구청에 등록을 합니다.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하고 나서 새로 체결하는 임차인 또는 새로 갱신하는 임대차 계약부터 이제 그 계약을 표준계약으로 해서 그 다음 C라는 임차인부터 5%를 따지기 시작하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는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좀 이렇습니다.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그 현재 시점에 그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표준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인부터 5%를 적용해라. 이런 식으로 지금 국회 민주당 의원께서 이렇게 내용을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. 글쎄요, 이게 이제 거의 그렇게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데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회에서 지금 이렇게 하자고 하는 취지는 뭐냐면 기존에 임대차가 있는데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다음 임차인을 표준으로 해서 그 다음 C라는 임차인부터 5%를 적용하게 되면 이 비임차료, 임대료를 요때 폭등을 시킬 거라는 얘기죠. 이때 폭등이 되면 왜 이제 앞으로 5% 이상 못 받으니까 요때 폭등 시키겠죠, 되게. 그래서 요런 어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급 적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, 근데 지금 현실은 또 이렇습니다.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공실로 그냥 갖고 있느니 그냥 임대료 좀 싸기라도 해서 그냥 임대차를 지금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임대료 100만원 받아야 되는데 그냥 공실로 놔두느니 뭐 30만원이나 50만원이나 조금이라도 받고 하자. 그렇게 지금 임대차가 형성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부터 5%를 시작하면은 나는 어떡하냐. 나는 계속해서 5% 50만원부터 5% 시작하면 나는 어떡하냐. 이제 요런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런 것들은 향후에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지 좀 저희도 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.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, 시장에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.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국세청은 시행령 발표인 19년 2월 12일 임대 2월 12일 기점으로 해서 2월 12일 이후 최초 계약분 아니면은 갱신분부터
그때를 표준으로 해서 C부터 5%를 적용하면 될 걸로 보입니다.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5%를 따질 때 저희가 이제 5% 따지는 방법들이 있는데요. 좀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.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나 그 전문가들이야 뭐 잘 계산할 수 있는데 일반 부동산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이나 아니면 일반 개인들이나 이거 너무 복잡해요. 예, 그래서 이런 거까지 공부해서 막 할 것까지는 없고요. 저희가요 2018년 4월 1일날 렌톰이라는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. 이 렌톰은 뭐냐면 임대주택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여기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. 대표적인 게 임대주택 찾기 코너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내용도 들어왔습니다. 임대료 인상률 계산 코너가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이걸 뭐냐면 이걸 클릭을 딱 하시면 이런 식의 화면이 뜹니다. 이런 식의 오른쪽 화면이 뜨는데 제가 한번 이제 이걸 입력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보증금 1000만원, 임대료 65만원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. 입력을 하고 변경 후 임대료를 클릭을 딱 해요. 5% 적용되어 있을 것이고요. 그러면 요 두 칸이 공란이 나옵니다. 요 두 칸이. 그래서 나는 그냥 보증금 그대로 받고 임대료만 올리고 싶어. 그럼 뭐 이건 5%만 계산하면 되겠죠.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. 마찬가지로 임대료는 그대로 놓고 보증금만 받고 싶어. 그럼 보증금만 5% 계산하면 되겠죠.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간단한데 이런 거가 어렵죠. 예를 들어서 나는 보증금을 이번에 올리고 싶어. 한 1200으로 올리고 싶어. 그럼 임대료가 줄어들 텐데 그걸 5%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.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요. 그냥 여기다가 1200 넣고 여기는 빈 공란인 상태에서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이제 얼마가 딱 뜹니다. 예,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중개사님이든 아니면은 임대인이든 임대료 5% 계산할 때는 렌톰에 있는 임대료 인상률 계산 요거를 클릭해서 하면 좀 쉽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임대인들이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들을 보통 이제 내게 되면 임대인들도 세무상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. 즉 시군구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요 아까처럼 뭐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그 다음에 임대소득에 대해서 뭐 75% 감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일부 감면까지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임대인들은 임대인대로 혜택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임차인도 좋겠죠. 왜? 임대료 이제 5% 이상 이제 안 올리겠구나. 그리고 이 사람이 주택 임대사업자 냈으니까 8년간 의무 임대하니까 야, 나 안정적으로 이제 거주할 수 있겠구나. 이제 이런 식으로 주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조금은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임차인들이 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낸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. 예, 뭐 알 수가 없어요. 아까처럼 이 렌톰에 들어가서 임대주택 찾기라는 코너를 누르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. 우리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냈는지 안 냈는지 찾을 수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 찾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주소를 쓰는 거죠. 충남 예를 들어서 천안시 뭐 쌍용동이다. 그래서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나는 아파트를 원한다. 아파트. 그 다음에 면적은 뭐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를 원한다. 그리고 5년짜리를 원한다.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. 이 쌍용동 일대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뜹니다. 예, 다 떠요. 그리고 또 이걸 클릭을 딱 하면 구체적으로 떠요. 예, 몇 동 몇 호까지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을 수는 있어요. 근데 찾을 수는 있는데 이것도 뭐 아는 사람들이나 알지 뭐 일반인들이 뭐 저런 것까지 아나요. 그죠? 배운 사람들이나 알죠.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는 요런 내용을 고시했는데요. 이제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들 등기부 등본에 본인이
그 임대사업자, 주택임대사업자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이게 그 주택임을 여기 등기하라고 합니다. 등기. 그러니까 등기부 딱 떼어보면 이게 이제 그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거면은 그 임대주택임이 이제 그 등기부 등본에 명확히 나온다 이거죠. 즉 등기부만 떼어봐도 알 수 있게끔 요렇게 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걸 어겼냐, 이걸 어겼으면은 과태료 이제 그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그 국토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법무부랑 협의를 해서 이제 뭐 상반기 내에 어떤 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임차인들이 그 자기가 들어가는 집이 임대사업자 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요. 또 경우에 따라서 5%를 올려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세무서나 그걸 고발하게 되면 시청에서 시군구청에서는 과태료를 매길 것이고 세무서에서는 각종 이 임대인한테 주던 세무 혜택을 다 주지 않겠죠.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요거는 이제 세법이라기보다 임대주택법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. 기존에 이제 그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들이 있었습니다. 대표적인 과태료가 내가 임대사업자 내고 나와서 임대를 안 하고 내가 살고 있어요. 거기서 내가 그런 것들 과태료 1000만원 매기고요. 그 다음에 의무임대가 있죠. 8년간 의무임대 또는 4년간 의무임대 해놓고 의무임대 못 채우고 팝니다. 그런 것도 과태료가 있어요. 근데 이런 게 다 호별과태료입니다. 호별과태료. 즉 다세대 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20호다 그러면 2억이에요. 과태료가 2억. 어마무시하죠. 근데 그것도 무시했는데 이번에는 과태료를 더 올리겠다고 합니다. 어떻게? 거의 5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. 예. 그래서 과태료를 더 올리겠다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그동안 1000만원으로 통일된 과태료를 경과실에 해당되는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로 줄이겠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아까처럼 임대료 그런 5% 규정을 만약에 어겼다, 너 1차 위반했냐 500, 2차 위반했냐 700, 3차 위반했냐 1000 이런 과태료를 이것도 더 올리겠다고 합니다. 1000, 2000, 3000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2천만원 이하 잘 아실 텐데 2018년까지는 소액 임대자들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줬습니다. 비과세를 해줬는데 올해 이제 19년부터는요 분리과세를 한다고 합니다. 분리과세가 뭐예요? 원래는 소득세는 이것저것 이소득 저소득 다 모아서 합산하는 종합과세소득인데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해주겠다. 2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은. 그럼 2천만원 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? 그 사람들은 똑같이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종합합산하겠다. 요런 취지입니다. 요런 취지인데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